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이 말이 참 이렇게 강력하게 들렸는데 그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해라 이런 건 알려진 상황인데 기한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정말 강경하게 말합니다. 주요 정보의 보안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역대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 정보가 잘 샜어요. 아 과거에 그랬어요? 잘 샜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규제가 이제 발표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정보가 뭐 당장 LH 기억나시잖아요. 그렇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우려를 표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발표해봐야 본전이라는 게 정치권의 공식인데 이렇게 공세적으로 계속하는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좀 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네. 문제 모르겠는데 이건 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복사하는 거는 우리 거의 좀 막내들한테 시키잖아요. 네. 막내들이 뭐 다주택자일 사람들이 부모한테 많이 물려받지 않으면 누구나 있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진짜 나는 부동산 문제는 내가 의지를 갖고 결코 시장에 지지도 않고 뭐 나는 꼭 이 문제 해결할 거야라는 강력한 의지를 이러한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 복사를 5급이 하거든 보통. 아 보통 5월 5급이에요? 5급이에요. 진짜예요? 말도 안 돼. 5급 밑으로는 잘 없어요. 에이. 실제로 기획 파트에는 아니야. 기획 파트에는? 예. 5급이 복사해서 들고 들어와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네. 복사하는 얘기하고 기한용지 얘기하는 게 진심이 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서를 대하는 습관을 말해주는데 통상적으로 기한해가지고 문서를 갖고 오면은 대통령이 결제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친필로 지시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결제서를 직접 써주는 경우가 많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 용지를 언급을 한 게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메모 같은 것들이 문서에 담길 수 있으니까 그런 보안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뭔가 지금 우리 소장님 표정이 지금 해도 너무한다 이런 표정이야 아니, 보니까 네. 애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네. 애드립 치면은 댓글에 제 욕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결제 사인하네. 아니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네. 장관도 사인하네. 장관도 그 사인하고 밑으로는 네. 전자결제 다 하고 마는데 음. 그 이제 고위직들은 친필 사인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방침이나 지시를 받으면은 장관이 받아오면 그걸 누군가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사하는 행위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장 소장이 뭔 이야기 하려는지 네. 제가 알겠는데 진짜? 대통령 페이퍼를 누가 갖고 와요? 아무도 안 갖고 와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겁니까? 네, 네. 그런 상황 설명 좀 해주신 거고 그리고 네. 그 세종의 집무실을 청와대 집무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죠. 이건 당연히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겠죠. 또 이제 공약이기도 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서울에 너무 집중됐다. 그래서 청와대가 결국에는 옮겨가야 그래도 균형 발전이 완성 점 하나를 완전히 찍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 때문에 가신 거겠죠. 이게 이제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30년이니까 네. 그게.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야. 퇴임식이 언제 할지 아직 그건 왜요? 예. 퇴임식은 왜 아직 연임만 하고? 아니, 아직 안 돼.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아직 결정되지 27년이잖아. 아니 퇴임식이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아니, 2030년. 2027년이지. 왜? 5년이니까. 그러니까 5년이니까 25년 더하기 5년. 2030년. 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킵니까? 정책 반명입니까? 임기 단축 개헌으로 중임하자. 그런 또 그렇죠. 놀라운 생각을 네.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근데 우리나라가 네. 미국처럼 뭐 되게 국토가 큰 나라도 아니고 미국처럼 뭐 뉴욕, 워싱턴, 뭐 경제도시, 뭐 정치도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국회에서 일하다 보면은요. 정부의 모든 거의 부처가 세종에 내려가 있잖아요. 맞아, 예. 뭐 하나 보고하러 올라와라 그러면은 거의 하루가 다 가버려요. 다 가야 돼요. 근데 공무원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저희들도 바로바로 보고를 하러 오지 않으니까 네. 일하는 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국회도 그 국회 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분원 설치한다는 분원구에서 거죠. 이제 네. 땅도 있고 다 있고 그 세종시에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외국 공간들이 들어올 땅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외국 공간까지요?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땅바닥에 안에 자석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이 전기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 구조까지도 애초에 도시 만들 때 다 계획해놨어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부처 이제 공무원들이 올라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사실은 국회가 내려가 있으면은 보고받기 훨씬 더 용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내려가야 그러면 효과가 진짜로 있다. 행정도시가 완성이 되지 네. 그냥 부처가 내려간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과 지도자의 결단에 뭐 따라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쯤에 네. 국회와 같이 합의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관수법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법률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개헌 내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아. 야를 막론하고 이야기 나오면 뭐예요? 그 이후에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넥스 서울에 대한 그게 계획을 없네.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전부 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네. 찾아와야 되는데 안 찾아오잖아 아무도 지금. 제가 오세훈 시장 쪽에 저는 하라고 하세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네. 포스트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공이다 문제이기 신경을 때문에. 써야 되는 문제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말씀 해주신 거고 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공무원들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만나다 보니까 네. 중앙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행정 지도 같은 것들이 지방 정부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전달이 강력하게 되는구나 느꼈던 게 그 저 아는 분이 이제 그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한다 그랬잖아요. 지자체에서 거의 30명 규모의 TF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이 지시한 거니까 중앙부처 차원에서만 머무르거나 공전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빨간당에서 하고 있는 그 시장하는 지자체인데도 그 TF를 그렇게 강력하게 꾸려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떤 신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글쎄요. 그게 네.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공직자로 근무를 했는데 해보면은 보통 광역지자체까지는 공문이 내려가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기초지자체는 공문은 내려갔는데 집행이 되는지 확인도 잘 안 돼. 어.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바뀌고 사회적 있다. 분위기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현장형으로 집행하고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밑에 공직 사회도 직접 집행하고 확인하는 그런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걸러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일반 국민들도 직접 생중계로 볼 볼 수 수가 있게. 있기 때문에 네. 전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행정도 속도감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그게 퍼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방자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지시하고 압박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분위기가 형성-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보니까. 압박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놀란 게 지난번에 사실은 대통령 이 얘기를 국무회의 3번 했거든요. 네.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이제 그 보니까 2월, 3월 이렇게 했는데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한번 세게 이렇게 깼잖아요. 속된 말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진행 상황을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 그 공문을 제가 보여달라고 해서 봤더니 TF 공문을 봤더니 이 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적발한 그 불법 시설 건수가 40건인데 행안부에서 이제 별도로 파악한 건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1613건으로 추출해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이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점검을 요구하고 거기에 덧대가지고 감찰을 하겠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여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TF까지 대대적으로 꾸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근데 이런 이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좀 음.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게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되게 자그마한 문제까지도 신경 쓰시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나라 그 사이즈가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크게 보시면서 결정하고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천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에서 주무 알아서 장관이나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서 못하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표현을 해서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든지요. 국회에서 일해 보면은요. 의원이 장관들 이제 상임위할 때 한번 이거 좀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검토만 하고 끝나. 보고도 안 해. 아 보고나 이행이 안 된다. 안 해. 근데 시정이 안 된다. 그 다음번 회의 가서 그때 그거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내일까지 우리한테 보고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일이 하게 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거지.
막 계속 하라고 확인하고 독려하고. 네.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도 해보셨고 지자체장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일이 진행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 맞아 과정을 알고 네. 계셔가지고. 아니, 또 뭐 근데 맞아 그래 또 아니 맞아. 지자체랑 사업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충 아는 바가 있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 네.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 한비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힘쓰는 것보다는 사람을 써야 된다. 진정한 리더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훈식 실장이 일 잘하도록 해주는 게 이제 대통령의 그럼. 리더로서 잘한 것처럼 지방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지방 정부에 대해서 보통 우리 신상필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벌보다는 저는 인센티브 규정을 자꾸 강화해가지고 포지티브하게 가야 된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교부서에 내는 점수 매긴다거나 행안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행안부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정부 방침을 따라오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분위기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 지방 공무원들의 태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야, 이렇게 불법 계곡 이런 것들 시설물 점검하고 그러면 최근에 이 지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번에 뭐 할지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대요. 그래요? 2탄이 있다. 세밀하게 행정을 챙길 2탄이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무슨 소문이 도는데 그랬더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다음 2탄은 불법 농지를 단속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불법 농지 문제가 큰 모양이죠, 그럴 이게.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또 부동산하고 또 관련이 되고 어떤 분들이 또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가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 국공유지가 적다. 네, 그런 네. 이야기가 하는데 이 불법 농지 문제가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의 중앙부처하고 지방정부가 둘 다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중앙부처가 행정부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집행 잘 안 해요. 정책만 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지방정부는 정책 기획을 잘 안 하고 집행만 중앙부처에서 해. 떨어지는 집행만 하는 경향이 있어. 그렇구나. 이거 사실 합쳐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농지 문제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는 농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 정부에서는 농지 문제가 부동산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사고만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봐요.